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의 김용숙입니다. 은빛 청춘의 찬란한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요, 이혼한 후에 혼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낸 60대 여성의 새로운 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직장에서 은퇴한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40대에 이혼 후 혼자 아들 둘을 돌보고 키워내 결혼시켜 분가시킨 후 혼자 생활한 지도 벌써 10년이 정도 되어가는군요. 아이들과는 자주 연락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게 점점 힘이 듭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만추의 요즘, 저는 날씨만큼이나 스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가을은 유난히 외롭고 허무함이 저를 힘들게 하네요.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20년을 넘게 혼자 살아온 내가 이제서 누군가와 만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지 겁도 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보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자친구 하며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이분은요, 제가 프로그램 할 때 그 만나뵌 분이에요. 그래서 성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그 만나본 집단 상담을 같이 했었던 분이어서 그 집단 상담이 보통 이제 4번, 2시간씩 해서 4번 정도 만나는데요. 이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만나 뵀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만나 뵀더니 굉장히 여성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조용하십니다, 성격이.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과 이렇게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럴 때 같이 이런 갈등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안에 개인 상담도 같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상담할 때 만나 뵀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 이혼 전에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이혼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십니다. 전 남편과는 중매로 결혼하여 부모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또 다소 늦었던 결혼 연령으로 자의반, 타의반 결혼하였고 별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남편의 바람으로 신뢰가 무너지며 갈등이 생겼고 이를 극복을 못해 이혼까지 가게 되었으며 전 남편의 배려와 전문직 직장 덕분에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주어 혼자서도 잘 지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비교적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였고 또 친밀한 관계에서 신뢰를 잃은 경험이 있어 누구를 친밀할 관계까지 엮고 싶지 않았으니 당연히 재혼이나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던 제가 요즘은 왜 이리 외로운지 정말 마음이 시렵습니다. 자식이나 친구가 채우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젠 좋은 사람과 사랑이 하고 싶어요. 이런 제게 적당한 남자친구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사려가 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같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사귀는 사람들을 보니 이들이 잘 사귈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귀는 시간이 지나서 혹시 헤어지게 됐을 때 서로 민망하거나 아니면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 그리고 소문도 생기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시는 걸 보면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에 대해 아시고 저도 선생님이 믿음직스럽고 여러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니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좋은 분을 꼭 소개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해오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상담을 하고는 이분께 어떤 좋으신 분을 소개해드리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행했었던 그 프로그램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요, 노인을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개나 아니면은 이런 매칭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하지 않는 게 하는 것이 그 기본으로 저희 규칙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건 못 해드리고요. 사실은 심리적인 지원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신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상담을 받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지내시는 분이 점점 많아진 노년기잖아요. 사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보시는 것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이혼도 사별도 아니지만 배우자 중에 한 분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노년을 보내야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특히 이분이 갖고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도대체 노년기를 맞이하는 외로움은 도대체 뭔가, 외로움의 정체는 도대체 뭐고,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으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즉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그리 많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우리는 노년기에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 이것들이 왜 생기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노년기에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경제경영대학교의 사회경제학과와 독일의 라인베스트플랜 경제연구소가 같이 공동으로 한 연구팀이 있는데, 그 연구팀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건강이라고 합니다. 43%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 상실, 즉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무엇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왕년에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내가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나? 나는 이제 쓸모가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런 상실감이 27.1%.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성격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서 약 10.4%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환경, 어린 시절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에 뜨서 가정폭력에 노출이 됐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했다든가 하는 이런 환경들이 약 7.5%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독특한 연구물은요, 어린 시절의 환경이 이 노년에 외로움을 느끼는데도 영향을 준다. 즉 이제 하는 것이 조금 다른 논문들과는 다른 것들을 조금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의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사망률이나 병원 이용률에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가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건강을 잘 유지하고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관계,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도대체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나의 위치를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년기에 있는 외로움을 조금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제일 잘 다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잘 다루도록 좀 애써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습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 즉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 깨달음,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외로움을 더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잘 만나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나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어. 이게 자기 유용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고 그렇게 느끼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례에서 말씀하신 여성분처럼 이성교제, 즉 남자친구 아니면 여자친구와 같이 잘 지내보는 이성교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외로움을 없애는 아니면 외로움을 줄이는, 극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성교제를 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이성교제를 원하긴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는 그런 선택 조건을 갖고 있으신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 친구 사귀시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본인이 갖고 계시는 이상형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뭐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갖고 있어도 그런 사람을 만나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조건을 어떻게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요. 여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여자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는 경제적인 얘기 먼저 하십니다. 좀 사는 게 걱정 없어야 된다는 게 거의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외모고 세 번째가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조금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남자분들은 주로 뭐냐면 예뻐야 된다는. 원래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20대도 30대도 40대도 80대도 남자분들이 여성을 볼 때는 예뻐야 된다. 예쁜 외모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다랗게 작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남자분들은 이렇게 외모, 두 번째 성격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사람이 좋은지 본인의 취향, 본인의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본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통제가 잘 안 되고 나도 잘 모르는데 상대와 같이 교제를 한다?
그럴 때는 여러 갈등이나 여러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성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되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상대방이 나와 다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관계를 갖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독립적인 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독립에는요, 경제적인 독립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경제적인 독립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심리적인 독립도 필요합니다. 간혹 보면은요, 아이들하고 너무 밀접하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붙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젊은 또 아이들이 아니고요, 부모님하고 유난히 이렇게 붙어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상태에서도 심리적으로는 너무 붙어 있는, 이렇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나 아니면 이런 이성의 친구가 그 사이를 중간에 끼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적인 독립, 그러니까 원가족과의 그 심리적인 독립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성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아보고, 사실은 미래가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알아보고 굉장히 상황이 좋으면 살림을 합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통해서 결혼을 새로 이제 재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좋으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알아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좋은 조건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다르면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 이런 제목에, 책 제목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른데,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세대는 비교적 이 차이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좁혀진,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공통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년층이죠. 지금 이제 60대, 70대, 80대 요때 되시는 분들은 그 연배에 따라서 점점 더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성인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누구나 물론 성적인 욕구는 개개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욕구가 남성과 여성에서 크게 보면 남성은 조금 욕구가 더 강하다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의 이야기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 차는 물론 있고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욕구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물적인 이런 신체적인 욕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해결 방법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개개인이 물론 차이가 있지만 남녀로 봐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표는요, 바로 이제 논문에서 있는 것들을, 조사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선 노후에 있는 성생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성생활이라는 것이 남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게 68%에 대해서 여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67%입니다. 즉, 같은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후의 성생활에 대해서 남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같은
퍼센테이지의 여성은 중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다른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인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남성들은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서 성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로 인해서 성기능이 감퇴됐다. 이게 건강상이 25%, 나이로 인한 성기능 감퇴가 21%로 대부분 신체적으로 기능이 되지 않아서가 약 45% 정도 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남성들은 신체적인 요소들을 강하게 요인으로 봤다면 여성들은 아주 다릅니다. 창피해서가 42.5%, 점잖지 못한 것서가 30.2%입니다. 즉, 그러면 창피하거나 점잖하지 못한 것, 즉 심리적인 부분이죠. 사회적인 부분이죠. 사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즉 72.5% 정도가 그 이유 때문에 성생활에 지장을 준다.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녀의 생각이 이리도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이성교제를 할 때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보통 데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같이 만남을 통해서 하는 이 부분에서 부딪힐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느낌, 성충동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보면요, 성적인 욕구가 일어났을 때 남성분들은 이성과의 성행위를 통해서 41%가 해결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성분은 성적인 욕구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일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이게 57%나 됩니다. 즉, 성적인 욕구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잘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불 빨래를 한다든가, 커튼을 빤다든가, 대청소를 한다든가. 사실은 이 노년기에만 생긴 게 아니라 여성이 성적인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다 보니,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해 주지 않다 보니 다른 일을 통해서, 주로 이제 신체적인 움직임이 많은 일을 통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조금 못 느끼는 이런 방법들을 주로 써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 생활 안에서 굳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에 몰두한 것이 57%입니다. 아주 다른 모습이죠. 성에 대한 느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은 멋있는 여성을 보면 흥분한다. 즉,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40%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성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멋진 남성을 봐도 성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75.5%나 됩니다. 즉, 여성은 성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성적인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성애 이런 상태로 놓여 있다고 사회에서도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성적인 충동은 남성 같은 경우에 느낀다는 거죠. 성적으로 이성과의 성행위를 통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성적인 자극이 왔을 때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게 71%라고 한다면 못 느끼는 부분은 약 28.8%니까요. 29%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것에 비해서 여성은 성적인 자극이 왔을 때 못 느낀다가 76%고 느낀다가 24%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아주 정확하게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의 이런 행동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교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노년기에 있는 이성 교제는 정말 쉽지 않은 굉장한 그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깨지는 확률이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성인식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성적 욕구의 해결 방법의 차이를 봤다면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들은 또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남성분들은 이성교제를 왜 하냐? 라고 하는 이런 설문을 해보면요. 남성분들은 주로 이성교제를 뭐 때문에 만약에 하려고 하시냐 하면은 스킨십 등의 성적인 자극을 해소하는 이런, 것들을 원해서 이제 여자분들을 만나신다는 거고요. 여자분들은 그런데 남성분들을 왜 만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성교제를 왜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 사례에 소개했었던 분처럼 너무 외로워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즉, 데이트할 때도 보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요가 훨씬 많다는 거죠. 남성들은 신체적인 교류를 원하시는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정서적인 교류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해나가시는 동안에 원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 그때 그런 상대방이 나와 다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원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알아두시고 좀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 연습해 보시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성 교제시, 즉 데이트하고 지금 사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죠. 그러면 우선은 이제 연애를 하면서 같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부딪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좋은 이별하기 요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좋은 이별하기는 오늘은 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좋은 이별하기는 다음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황혼연애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잘 연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애는 중간에 또 깨져서 서로 이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좋은 이별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별하는데 좋은 게 어딨어, 이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별을 하지 못하면 뒤에 있는 결과가 아주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아주 약간 무섭고 아주 낭패스러운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좋은 이별은 사귀면서도 혹시 이별하게 된다면 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황혼연애에서 도대체 어떤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가 바로 스킨십 등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권리가 본인들한테 있으니 본인들이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아니면 뭐 키스를 하거나 하는 성적인 행동을 할 권리가 본인한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노년기에 접해 있는 이런 세대들이 보면 두 분이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해서 연애를 하실 때 보면 남성이 여성한테 자연스럽게 리드를 해서 스킨십들을 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내가 손을 잡고 싶을 때 상대방도 손을 잡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잡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로 맞추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동의라고 하죠. 서로 물어보고
그런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문화 안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해가 아닌 오해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경우죠. 이렇게 물어봤다 손 치더라도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않을지를 관한 것들을 아주 기분 좋게 예, 손 잡읍시다. 그럽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싫어요. 나는 안 하겠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을 안 한다든가 쭈삣쭈삣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망설인다든가 이럴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게 좋냐. 이럴 때는 우리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일단 하시려고 하는 행동을 멈추고 상대와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런지를 조금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죠. 사실은요, 쭈삣쭈삣 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시선을 돌리거나 다른 이런 테마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부의 의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다움이나 남자다움을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데이트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이 데이트 비용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노년층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는 얘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평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애가 있는 남자의 성 역할, 여자에서 여자의 성 역할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서로 개인의 성향, 개인의 성격, 그다음에 개인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방식대로 상대방을 이끌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는요,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여성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해놓은 본인의 룰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면 식당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은 가야 되고 찻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 라든가 아니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깥에서 데이트 장소를 바깥에서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자꾸 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경우. 이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속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명확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들어줄지 들어주지 않을지를 빨리 결정할 수 있거든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해주겠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연애하시는데 만난 지 100일 되면 100일 파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100일 파티 했으면 좋겠어. 파티할 때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안 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100일이니까 남자가 알아서 뭔가 준비하겠지. 데이트니까 남자가 알아서 데이트 코스는 준비하겠지.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같이 물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지고 그런 연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 좋은 그리고 엄청 편안한 친구 사이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황혼 연애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4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별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이별, 그러니까 교제를 하다가 보면 이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로 이제 연애잖아요. 그러니 이 헤어지는 것도 결혼해서 이혼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조금 쉽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노년기에 사귀었기 때문에 주로 생각하시기에 이제 저 사람이랑은 막상 결혼한 것처럼 저 상대방은 마치 배우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깨졌을 때 서로 굉장히 심리적인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죠. 우선은 내 심리적인 생각보다 사실 노년기에는 어르신들은 주로 이게 더 중요하시더라고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 체면이 훨씬 중요해서 저 사람하고 내가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깨졌다. 그러면 이 깨진 상태에 대해서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추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들의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외부에서 생각하는 체면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많이 생기냐면, 특히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감히 깨져서 나를 싫다고 해, 나를 떠나가, 이런 거 이렇게 못 참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들의 하나가 바로 이 후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많이 드러나죠. 나를 떠나가서 내가 만약에 사귀던 사람과 이별을 할 때 둘이 충분히 의논을 해서 서로 이제 우리 둘이 사랑을 하지 않으니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헤어졌다면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뭐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랑 또 사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고 이 부분에서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한테 헤어지는 통보를, 이별의 통보를 아주 예의 없이, 에티켓 없이 했을 때 상대방한테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당하는 입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죠? 이별을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처도 되고 이제 막 화도 많이 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명확하게 이별의 통보를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서로 헤어졌는데도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헤어졌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연애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친구처럼 지냅시다.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사이에 더군다나 서로 사귀던 사이여서 헤어졌는데 다시 친구처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문화 안에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이렇게 하면서 헤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한쪽은 헤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아직도 친구니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좋은 이별할 때는 우선 헤어졌다라고 할 때는 일단 그 사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헤어진 것들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다 좋은 이별로 가서 뒤에 생기는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것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이성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멋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이런 시기, 그리고 편안한 이런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한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이런 선택을 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잘 지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요.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